안녕하십니까. 지문 읽어주는 남자 징입니다. 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이번 6월 모의고사 하이라이트 지문이었죠. 바로 키트 문제입니다. 35번부터 38번 35번부터 38번 전부가 오답률 베스트 안에 들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이고요. 특히 일부러 후반부에 배치를 하여서 시간 부족 플러스 난이도로 인해서 오답률이 엄청나게 올라간 지문입니다. 지문 자체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는데 뒤에다 배치해가지고 시간까지 뺏어 먹고 시간도 부족하고 난이도도 어려워서 더 많이 틀린 이런 놀라운 지문이었죠. 지금 한번 다시 풀어보면서 이번에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 이번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 이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치불일치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관해 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니은 지정하고 푸는 문제. 그 다음에 보기 문제인데 A, B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그 다음에 보기 문제인데 보기 문제가 길고 상황이 주어진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시켜라. 그 문제 형태가 나왔습니다. 문제 유형은 별로 색다른 게 없었는데 지문 난이도와 문제 풀이가 상당히 수준이 높았던 지문입니다.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1번 LFI 키트에서 일단 이걸 몰라요. 시료 패드 이것도 모르고요. 흡수 패드 다 몰라요. 이게 내가 뭐 한다고?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아하. 그러면 먼저 LFIA 키트 바로 보이죠? LFI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를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하. 이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 어디에서?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 목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LFI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입니다. 근데 시료패드, 결합패드, 반응막, 흡수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뭐라고요? 시료패드, 결합패드, 반응막, 흡수패드.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면 이제 다음 글 기조는 어떻게 보통 정리됐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봅시다. 자, 시료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근데 여기서는 각각이 아니라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서술을 해줬네요. 검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료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패드로 이동한다. 잠깐. 자, 시료패드로 흡수된 시료. 일단 시료패드는 시료를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패드. 흡수패드도 뭐예요? 시료를 흡수하네요. 자, 그럼 1번으로 다시 가볼까요? 1번 시료패드와 흡수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방금 뭐라 그랬죠? 시료패드는 시료를 흡수하고 흡수패드는 여분의 시료를 흡수한다. 맞죠? 1번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LFIA 키트를 통해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아하. 이번에 확인해야 될 단어는 뭐다? 항원항체 반응의 항원. 항원항체 반응 어디 있을까요?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사용된다. 키트 제작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은 비용을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하. 키트 제작에 필요한 건 뭐다? 적은 비용,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너무 어렵네요. 요구되는 게 많군요.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항체 반응 나왔어요. 항원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일단 뭐예요? 원리는 항원항체 반응이다. 항원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말한다. 항원항체 반응이 뭐라고요?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 즉 뭐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LFI 키트를 통해 검출해가지고 목표 성분은 항원 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일단 뭔가 감은 좀 왔어요. 항원 항체 반응은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얘기한다. 아하. 그럼 그 항체가 있다면 항원을 골라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맞는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되고요. 항체 제조 기술.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나왔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즉 항체를 넣어서 키트를 만든다. 그 얘기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항체 제조 기술, 즉 항체가 이 LFI 키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항체를 넣고 항원을 골라낸다. 이렇게 논리적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일치불일치가 이번에 상당히 어려워졌던 게 단순히 글씨 찾기가 이제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글씨 찾기가 안 되고 이제 거기서 그 사실을 기반으로 생각을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국어의 난이도가 이번 수능에서 더 올라갈 예정이란 얘기입니다. 공부를 철저히 하고 글씨를 찾은 다음에 논리적 전개까지 할 수 있어야 이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을 볼까요? 그러면 3번 이제 LFI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자, 이번엔 뭐예요? 검사선과 표준선이네요. 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결합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금, 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 이루어진다. 표지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이 표지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은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표지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은 뭐에 따라 다르다고? 키트 방식에 따라. 키트 방식이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럼 키트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명히 얘기를 해주겠네요.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여기도 항체들이 이미 여기 나와있죠.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그중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검사선 나왔고요.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표준선, 검사선 나왔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면 답을 알 수 있겠군요.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죄송합니다. 반응선이 나타난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는 뭘 알 수 있다?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아하, 검사선의 역할은 뭐다? 목표 성분의 유무. 검사선의 역할은 목표 성분의 유무.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뭘 할 수 있다?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준선의 역할은 뭐다?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의 여부를 알려주는 거다. 발색되면 정상, 발색 안 되면 비정상 검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3번을 볼까요? 3번.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 일단 뭐예요? 정상적인 키트. 그러면 표준선 어떻게 해야 돼? 발색이 돼야 돼. 근데 뭐야? 표준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여기서 일단 이렇게 가서 틀렸다는 것을 밝혀내야 되고요.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찾고 싶었던 목표 성분이 여기 안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했는가, 검사선의 역할과 표준선의 역할을 정확히 구별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럼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LFIA 키트에 표지물질이 없다면 치료의 목표 성분이 있더라도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건 왜 그럴까? 보면 말이에요.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나타내는데
검사선에 의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성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4번을 보면 표지 물질이 없다면, 표지 물질이 뭐예요? 이게 색깔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게 없다면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맞는 4, 5번. 이제 5번. 5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5번. LFI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의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이건 뭘까? 검사선이 발색될 수가 있다. 언제? 시료의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것을 확인하려면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찾기 어렵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를 읽어도 안 나오고요. 집적 방식, 정책 방식 쪽을 읽어도 안 나오고요. 여기를 읽어야 나오는데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성도 중요하다.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키트가 시료의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때 시료의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양성, 시료의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이라고 한다. 잠깐만요. 양성이 뭐라고요? 시료가 목표 성분에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게 뭐예요? 양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양성 중에서 시료에 목표 성분이 없다면 무슨 양성? 위양성. 그럼 뭐예요? 아하, 양성. 검사선이 발색됐다는 건 뭐예요? 양성인데 그 양성 중에서 목표 성분이 있으면 뭐예요? 진양성? 없으면 뭐다? 위양성. 위양성. 이게 뭐예요? 위양성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선지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도 맞는 얘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35번부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35번도 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5번은 답이 3번이고요. 3, 4, 5번을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이번 수능을 풀 수 있다고 평가원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36번입니다. 36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뭐죠? 집적 방식과 경쟁 방식.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시료에 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여기서는.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뭐와 결합한다고? 항체와. 언제?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그럼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LFI 키트는 주로 집적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생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집적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뭐라고요?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아하.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볼까요? 기억, 집적 방식.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가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1차적으로 항체와 결합하고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1차적으로. 어때요? 딱 정확히 다른 말 같은 뜻으로 써져 있죠. 그래서 36번의 답은 바로 1번이 나왔고요. 수능을 풀고 있을 때 실전에서 11월 15일 날 내가 9시 반에 이걸 풀고 있을 때는 1번을 찍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2, 3, 4, 5번을 확인할 시간이 절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정확히 풀면 넘어갈 수 있고, 여기서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자,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겠군. 아까 결합한다 그랬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뭐 바로 아웃이죠. 자, 이번엔 니은이라서 이제 니은은 아직 안 읽었죠. 니은 경쟁 방식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되면 시료의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단한다. 한편 경쟁 방식입니다.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목표 성분 자체이다. 얘랑 좀 달라요.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다. 네, 이걸 확인해 두시고요. 만약 시료의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 경쟁한다. 이때 시료의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언제? 시료의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3번.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겠군. 이건 아까 뭐였죠? 1번 얘기했죠. 1번.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죠. 기억. 그리고 표준선도 사실 아니고요. 이거 말이 자체가 안 되는 선지입니다. 이거는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의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반응선도 나타나지 않겠군. 자, 여기 이 4번이 엄청 오답률이 높았던 선지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시료의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검사선. 선생님, 검사선, 반응선 나타나지 않겠군. 이래서 막 4번 다 찍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반응선은 검사선뿐만 아니라 모두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반응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표지물질이 검사선에 표준선에 넣으면 갈색 반응에 의해 뭐가 나타나고요? 반응선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선이 뭐랑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 검사선과 표준선이 있는 거죠. 반응선은 뭐랑 뭐가 있는 거예요? 검사선, 표준선. 이 말을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검사하면 뭐가 발색되죠? 표준선은 발색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선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표준선은 발색되고 검사선은 발색이 안 되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틀린 이 4번 선지가 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구별했다. 그럼 나 이제 좀 비문학 잘한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물질과 항원 항체 반응으로 결합을 하겠군. 이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기억을 보면 기억이 집적 방식인데 집적 방식에서는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다. 여기는 항체가 있어요.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납니다. 집적 방식에서는. 하지만 경쟁 방식에서는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목표 성분 그 자체이다. 여기에는 항체가 없어요.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 방식에는 항원 항체 방식이, 왜냐하면 모두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물질에 이게 일어나 그랬는데 표지물질에 뭐가 있다 그랬죠? 목표 성분만 있다 그랬죠. 경쟁 방식에는 복합체에 뜬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이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이 기억 니은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성지가 됩니다. 이렇듯이 1, 2 답은 쉽게 나오지만 이 나머지 2, 3, 4, 5번이 상당히 지우기 어려운 문제여서 만약에 이 수준으로 정답이 나온다 그러면 수능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문학 특히 과학기술 경제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37번 보기를 보니까 이번엔 갑자기 검사용 키트를 가지고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했을 때 정확성 중요하다 그랬죠. 검사 결과에 땡땡인 경우가 적을수록 뭐가 높다고? 민감도가 높고 B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 자, 이번엔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는 곳 어디인가요? 아직 안 읽은 마지막 부분에 있죠.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된다. 네, 민감도와 특이도. 민감도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자, 뭐라고요? 목표 성분이 있는데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목표 성분이 있다고 판정한 경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정한 경우가 뭐다? 민감도. 특이도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이번엔 뭐예요? 없는데 없다고 판정한 비율. 얘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민감도는 있는데 있다고, 특이도는 없는데 없다고 판정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럼 없는 거 없다 그러고 있는 거 있다 그래야 정확하잖아요.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야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민감도나 특이도를 고려하여 키트를 선택해야 된다. 아하, 민감도와 특이도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도를 측정했을 때 검사 결과 땡땡인 경우가 적을수록 민감도가 높다. 땡땡인 경우가 뭐냐면, 자, 민감도가 뭐예요? 있는데 있다고 판정할 경우에 민감도는 있는데 있다고 판정할 경우가 높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적어야 될까요? 이 진양성, 위음성, 이양성, 이거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양성이 뭐였어요? 있으면 있다고 한 게 진양성. 없는데 있다 그럼 뭐예요? 없는데 있다 그러면 위양성이라고 했어요. 이 민감도가 높으면 뭐예요? 있으면 있다고 판단해야 되는데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네, 그렇죠, 없는데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적어야 있으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높겠죠.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럼 없으면 있다가 뭘까? 반대로 키트가 시료의 목표 성분이 있지 않다고 판정하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목표 성분이 있다면 위음성이라고 한다. 현실에서는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위양성이나 위음성은 항상 일어나는 건가 보네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목표 성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진짜 있었어요. 그 경우 목표 성분이 진짜 있는데 없다고 판단. 위음성은 있는데 없다고 판단했다. 있는데 없다고. 이게 없어져야 있는데 있다고 판단한 경우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위음성이 여기 A에 들어가야 되고요. 특이도가 높다. 특이도가 높다는 건 뭐였어요? 없는데 없다고. 그러면 뭐겠어요? 반대로 없는데 있다고 판단한 거. 없는데 있다고 판단한 거. 없는데 있다고? 특이도 뭐가 많을수록? 이게 많을수록 특이도가 높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특이도가 높다는 건 없는데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럼 진짜 없는데 없다고 판단한 게 많아야
가르기도가 높아지겠죠? 없는데 없다고 판단한 게 뭐였어요? 진 음성이었죠. 없는데 없다고 판단하면 진 음성. 그러니까 뭐예요? 4번이 되는 거죠. 이번 보기 문제도 상당히 논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고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적은 시간 안에 판단한다. 좀 무리가 있죠. 이 정도의 난이도 지문이라면 적어도 4문제짜리지만 8, 9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되고 실제 긴장감까지 더하면 12분, 13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 두어야 이 정도 난이도를 풀 수 있다는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작문에서 더 시간을 줄이고 고전 작품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야 이 정도의 비문학을 풀 수 있어서 높은 점수의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번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1위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 살모넬라균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다. 기존 살모넬라균 분석병은 저가통은 높으나 3~5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진단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하, 신속. 살모넬라균은 감염 속도가 빠르므로 다량의 시료 중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걸러내며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더 정확히 방법으로 분석하여 오염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살모넬라균만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LFIA 방식의 새로운 키트가 개발되기도 한다. 자, 이제 1번을 봅시다. 1번. A를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아까 봤죠? 이미 여기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미 됐다. 만들지도 않았는데 발전할 수는 없겠죠. 이미 제조 기술은 완성되어져 있었다. 확인. 2번. A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들어있겠군. 자, 여기서 이제 2번 아주 중요합니다. 결합 패드에는 표지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들어있다. 아,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살모넬라균. 이게 뭐예요? 그럼 목표 물질인데 목표 물질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들어있겠고. 목표 물질. 아까 많이 본 것 같은데 목표 물질. 자, 여기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목표 성분에 대한 항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목표 성분 그 자체이다. 아하, 언제? 경쟁 방식에서 목표 성분의 표지 물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물질 말고 성분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이게 뭐야? 이게 경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살모넬라 균이라고 그랬죠. 균. 살모넬라 균만. 근데 여기를 보면 직접 방식은 세균. 직접 방식이 뭐라고요?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 아, 균을 검출할 땐 무슨 방식을 한다? 균은 직접 방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경쟁 방식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2번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이 선지를 보고 여기에 사용된 개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난이도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수능 점점 어려워지니까 나와 있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다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네, 3번. A를 이용하여 음식물의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를 액체 상태로 액체 상태로 만들어. 액체 상태. 아까 액체 상태가 뭐죠? 바로 액상. 액상. 여기 있네요. 액상의 시료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3번.
4번. A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모넬라균의 오염 의심 시료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보다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고. 왜 그렇죠? 우린 살모넬라균을 찾는 걸, 살모넬라균이 아닌 걸 찾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 걸 찾는 게 아니라 맞는 걸 찾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은 걸 써야겠죠. 아닌 게 아니라 맞는 걸 찾는다. 아닌 게 아니라 맞는 걸 찾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각 개념마다 뭐를 요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쓰는지 정확히 구별해낼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맞죠? 5번. A를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겠군.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위음성. 위양성. 위양성지 똑같이. 위양성. 판정됐는데 없어. 있다고 판정했는데 치료의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 위양성을 또 써놓은 거야. 위양성을 정확히 써놓은 거지. 이 키트 문제가 아주 이번 수능의 기본 난이도 혹은 기본적인 난이도를 이 정도로 깔고 갈겠다고 이번 6월 모의고사 때 보여준 건데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 않았죠. 다시 봐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논리적인 결함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글씨 찾기가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게 글씨를 찾아서 그 부분을 이해하라까지 이제 찾기뿐만 아니라 이해까지 요구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 문제. 하지만 그 글을 읽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논리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과학 기술 지문도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시간을 조금 들인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거 보시고 충분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5번 보고 많이 받을수록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지문 쪽 많이 보시고 연습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